안녕하세요. 집도리뷰의 장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글라이신의 컴뱃 6 36mm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 제가 청판과 로즈골드 콤비 두 컬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라인업인데요. 오늘은 이 두 시계를 모두 보여드리면서 글라이신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와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글라이신은 1914년 시계 엔지니어였던 유진 메일란이 베른의 북서쪽에 위치한 비엘이라는 지역에서 설립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초창기에는 라 글리신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용 시계를 만들었으며 이후 SA 무브먼트라고 하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쿼츠 파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1930년대 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쇼크에서 살아남은 글라이신은 1938년 바젤페어에 이름을 올린 29개의 기업들 중 하나가 됩니다. 이후 1952년 시계 케이스 내부를 진공에 가깝게 만들어 뛰어난 방수 방진과 내충 성능을 지닌 베큐um 크로노미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베큐um 크로노미터 기술은 롤렉스의 오이스터 케이스에 버금간다는 평을 얻을 정도로 혁신적인 기술이었으나 표준화 경쟁에서 밀려나며 이제는 기록으로만 찾아볼 수 있는 실적입니다. 그 다음 해인 1953년 세계 최초의 민간 항공시계이자 멀티타임 시계인 에어맨을 출시했으나 1년 뒤 출시된 롤렉스의 GMT 마스터에게 표준화 경쟁에서 밀리며 항공시계의 2인자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글라이신의 스토리는 대부분 에어맨과 관련이 있으나 이번 시간엔 에어맨과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글라이신의 군용시계 역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글라이신은 이미 1930년대 후반부터 군용시계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라이신이 당시 납품한 시계들은 제3제국 시절 독일의 육군을 위한 필드워치와 해군을 위한 갑판시계였기 때문에 글라이신은 이러한 사실을 굳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는 편입니다. 사실 이는 제3제국과 관련한 이유도 있으나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독일의 최정예 전력들 중 하나였던 공군 루프트와페에 납품되었던 베오바흐퉁스우어, 소위 플리거로 불리는 시계들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오리지널 플리거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인지도와 인기에서 밀리는 나치 독일의 필드워치에 대한 스토리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986년부터 1987년까지 글라이신은 미 국방성과 1년 단기 계약을 맺고 GGW113 규격에 맞는 항공시계를 알투스라는 이름으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알투스라는 이름으로 생산된 시계들은 그 희소성 때문에 같은 규격의 다른 메이커의 시계들보다 높은 가격에 중고시장과 경매에 올라옵니다. 사실 에어맨의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싶었는데 결국 또 에어맨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이신의 에어맨은 1960년대 미국의 군마트, 즉 BX에 납품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PX가 아닌 BX로 말씀드린 이유는 주 구매자들이 공군의 파일럿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 파일럿들이 에어맨을 착용하고 출전하는 사진은 에어맨과 글라이신을 상징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1967년 글라이신은 자신들이 각 군에 보급하던 군용시계를 일반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라인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컴뱃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이후 90년대에는 다이버 시계에 군용 시계의 디자인을 섞은 컴뱃 서브를 출시했습니다. 컴뱃 서브는 매우 얇은 두께의 글라이신의 특색이 담긴 군용 시계 다이얼을 품은 다이버 시계로 자신들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 대중성을 챙긴 시리즈입니다. 제가 감히 자신있게 100만원 이하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스위스 메이드 다이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라이신과 컴뱃 시리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된 케이스의 사이즈는 37mm, 러그의 너비는 줄질하기 용이한 20mm, 러그투 러그의 길이는 42mm이며 높이는 약간의 돔을 포함하여 10.5mm로 셔츠 소매 안으로 쏙 들어가는 적당한 두께입니다. 베젤의 지름은 36mm이나 케이스가 베젤과 시계 유리보다 조금 더 큰 독특한 형태의 케이스입니다. 용두의 지름은 6mm로 드레스워치 치고는 큰, 마치 필드 시계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케이스의 크기에 비해 살짝 큰 듯한 러그의 너비와 극단적으로 짧은 러그투 러그의 길이, 그리고 큼직한 용두의 크기 덕분에 얇고 가늘게 빠지는 우아한 분위기의 드레스워치들과는 달리 뭉툭하고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러그의 전면은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의 결은 매우 곱고 선명합니다. 모서리와 베젤의 옆면 그리고 크라운 가드와 용두는 폴리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폴리시 처리의 수준은 매우 준수합니다. 콤비 모델의 경우 베젤과 크라운에 PVD 로즈골드 코팅이 입혀져 있습니다. 로즈골드 코팅은 시계에 적당한 무게감을 주면서 특유의
발랄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적절한 색을 잘 뽑아냈습니다. 시계 유리는 더블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곡이 거의 없는 완만한 더블돔은 시계에 적당한 입체감을 줍니다. 무반사 처리의 수준 역시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햇빛이 강한 날에도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레스워치답게 메탈 브레이슬릿, 가죽줄에도 정말 잘 어울리지만 필드워치에서 파생된 컴뱃 라인업의 시계답게 나토줄 혹은 메쉬 스트랩과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 기준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콤비 모델은 제치의 메탈 브레이슬릿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콤비 모델이 아니라면은 나토줄이나 메쉬줄을 체결하여 가볍고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면은 스크류인 방식의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으로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라이신의 이름이 새겨진 커스텀 로터를 제외하면 특별한 가공은 없는 모습입니다. 시계 엔진은 GL224 무브먼트로 엘라보레 등급의 에타의 2824-2 혹은 셀리타사의 SW200의 로터를 글라이신의 커스텀 로터로 변경한 것입니다. 28,800회, 초당 8회 진동하는 고진동 무브먼트로 파워 리절브는 38시간입니다. 1평균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7초, 최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입니다. 대개 평균 오차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크류인 방식이 아닌 푸시 방식의 용두로 용두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동감 기가 가능합니다. 큼직한 용두는 뛰어난 수동감기 경험을 제공합니다. 원래도 부드럽고 묵직한 수동감기의 느낌은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의 장점이지만 글라이신 특유의 커다란 용두 디자인은 그런 점을 한 단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용두를 한 칸 뽑으면 날짜창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클릭감과 함께 걸리는 부분 없이 시원하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칸을 더 뽑으면 초침이 멈추는 해킹 기능이 작동하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분침은 빠릿하고 정확하게 반응하여 쾌적하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버스트 처리가 된 다이얼의 브러쉬는 매우 선명하며 밝은 곳에서는 고급스럽게 빛을 반사합니다. 글라이신의 로고는 베젤과 같은 색으로 폴리시되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모델은 날개 왕관 시절의 모델이라 날개 모양의 로고가 붙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고의 마감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매우 뛰어납니다. 로고의 밑에는 글라이신의 사명이 프린팅되어 있고 아래는 오토매틱이라는 문구와 스위스메이드라는 글귀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프린팅의 해상도는 준수합니다. 튀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된 챕터링이 5분 단위로 그려져 있고 그 사이는 바 형태의 챕터링이 메꾸고 있습니다. 프린팅된 알파벳 소문자 I 모양의 인덱스 위로는 슈퍼루미노바 C1 도료가 발라져 있습니다. 프린트의 해상도는 매우 준수하여 어긋난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납작한 막대 모양의 시분침의 끝에는 인덱스와 같은 C1 도료가 발라져 있습니다. 시분 초침은 로고와 같은 색으로 폴리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접해서 촬영해도 일어나거나 뜯긴 흔적이 없는 깔끔한 핸즈입니다. 드레스워치지만 큼직한 인덱스와 시분침 덕분에 가독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이얼의 포인트는 바로 프린트 인덱스 안쪽에 쓰인 24시간 인덱스입니다. 24시간계로 시간을 표현하는 군에서 24시간 다이얼은 중요한 스펙입니다. 인덱스와 시분침의 야광과 함께 24시간계 다이얼은 이 시계의 뿌리가 필드워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드레스워치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계를 보고 2단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특한 접근 방식이 바로 글라이신만의 개성이고 매력 포인트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드레스워치들이 브레게 혹은 파텍 필립의 칼라트라바 영향권에 머무른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글라이신의 디자인은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시 부분엔 날짜창이 네모난 모양으로 뚫려 있습니다. 검은색과 청색의 다이얼은 하얀색으로, 은색의 다이얼의 경우 검은색으로 테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액자 형식으로 들어간 날짜창의 깨끗한 마감에서 글라이신의 노하우가 보입니다. 날짜창에 틀어짐이나 치우침 없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3mm 모델의 경우 무브먼트의 사이즈로 인하여 날짜창이 조금 안쪽으로 몰린 느낌을 주나 36mm 모델의 경우 구성 요소들이 오밀조밀하게 비례에 맞게 배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루미노바 C1 도료 야광은 그다지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위스메이드답게 야광은 상당히 비실한 편입니다. 초반 밝기는 나름 봐줄만 하나 지속력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많은 스위스 브랜드들이 경시하는 부분이 바로 야광이고 이 시계의 장르가 드레스워치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드레스워치인데 야광이 있네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수 성능은 50m로 약간의 생활방수 정도는 가능하지만 물에 닿는 것은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계줄은 유격이 거의 없는 단단한 솔리드 엔드링크에 주빌리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착용감을 가진 5연줄의 브레이슬릿입니다. 두 번째 조각과 네 번째 조각은 베젤과 같은 색상으로 폴리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케이스와 같은 방향으로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와 동일한 수준의 브러쉬로 일체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클래스프는 단단하고 잘 짜인 버터플라이 클래스프입니다. 브레이슬릿의 조정 방식은 푸시핀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뾰족한 침이나 간단한 교체 툴을 활용하여 자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총평입니다. 기존의 드레스워치의 형식을 깨면서도 가져야 할 단정함과 고급스러움을 겸비한 시계입니다. 스위스 시계 특유의 비실한 야광을 제외한다면 시계 자체엔 특별한 단점이 없는 시계입니다. 캐주얼한 옷, 클래식한 옷차림 전부 다 잘 어울리는 만능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을 선호하신다면 일반 스틸 모델을, 포멀하거나 댄디한 룩을 즐기신다면 로즈골드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글라이신의 가장 큰 단점은 직구 외에는 구매할 방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공식 셀러들 중 하나인 노먼 워치스 기준으로 가죽줄 모델은 $450, 브레이슬릿 모델의 경우 $510로 60에서 70만원대 가격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먼 워치스의 경우 온라인 매장을 주력으로 미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공식 셀러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현재 그레이마켓엔 3Hands 모델은 거의 재고가 없는 상태이고 문페이즈 모델의 경우 $350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감과 디자인, 소재의 수준을 생각해본다면 이 시계는 매우 뛰어난 드레스워치입니다. 물론 헤리티지까지 감안한다면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드레스워치가 몇 종류 있으나 100만원 이하의 가격에서 드레스워치를 찾으신다면 반드시 고려 대상에 올려야 하는 시계입니다. 오늘 리뷰는 마음에 드셨나요? 만약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는 것도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도 리뷰의 장돌이었습니다.